안녕하세요. 수원 광교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어릴 때 남편과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고 드디어 사업에 성공하여 지금은 어디 가도 자수성가했다고 들을 만큼 살고 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안 해본 고생이 없었죠. 저희에겐 예쁜 외동딸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서 한참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시기에 나가서 일하느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는 게 한이 될 만큼 저에겐 금지옥엽 외동딸이에요. 그런 외동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특하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딸아이가 어느새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참 마음이 싱숭생숭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만나는 남자야. 어때? 우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창희 씨, 인사해요. 여긴 우리 아빠, 그리고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창희라고 합니다. 세리 씨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집이 정말 좋네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일단 저기 음식 같은 거 많이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식사부터 해요. 어서 들어와요. 처음엔 마냥 좋았어요. 딸아이를 아껴주는 모습, 그리고 딸아이가 너무 좋아 죽겠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언제 저렇게 다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사이는 직업도 집안도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33살이고 딸아이와 5살 차이 나면서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죠. 요즘 사람들이 흙수저가 금수저 되긴 힘들다곤 하지만 그래도 뚜렷한 성실성 하나가 없다는 게 참 아쉬웠어요. 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것 같아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남자라면 목표성이라든지 성실성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그래도 세리 씨 아껴주고 사랑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맡겨주세요. 엄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 창희 씨 너무 사랑하고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이 세상 헤쳐나갈 수 있어. 아, 그래. 일단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일륜지 대사인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인생이니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천천히 결혼을 진행하자는 얘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엄마는 축하만 해주면 돼요. 네? 나 창희 씨랑 꼭 결혼하고 싶어. 첫 만남에 돈이 없지만 딸아이를 사랑해준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건지 알기 때문에 딸아이만큼은 그런 길로 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게 엄마 마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딸아이가 얼마나 철이 없게만 보이던지. 그래도 우리 집에 놀러온 손님이니 최대한 티내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저와 남편은 웃으며 맞이했어요. 일단 결혼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정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하지. 일단 먹을 거부터 들어요. 그래요. 뭐 결혼은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일단 둘이 만나는 거 알았으니까 종종 놀러와서 밥도 먹고 그래요. 얼른 들어요. 전 세리 씨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믿음직스럽진 않겠지만 세리 씨 하나는 충분히 먹여 살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결혼을 검토해 주세요. 꼭 세리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일단
그럼 솔직히 말할게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모아놓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결혼식은 무슨 돈으로 할 거며 집은 어떡할 거예요? 내 말이 지금은 섭섭하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창희 씨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엄마 마음이라고 생각해줘요. 제가 직설적으로 나오자 사위는 할 말이 없는지 밥만 먹더라고요. 더욱더 실망하고 말았죠. 최소한의 비전도 없었더라고요. 저렇게 말을 했을 때 자기만의 비전이 있다면 돈이 없어도 뭔가 할 말이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이 들면서 크게 실망을 했어요. 남편도 점점 안색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의 첫 만남은 어색한 채 흘러갔어요. 사이가 집에 간 뒤 딸아이를 앉혀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딸아이는 뭐에 쉰 것처럼 결혼을 완강하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던 터라 이런 딸의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가 참 확고한 딸의 모습을 보며 어째야 할지 싶더라고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문제로 속을 썩일 수가 있나 싶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져 오더라고요. 엄마, 나 창희 씨랑 결혼 허락해줘. 어? 아빠도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인데 이렇게 놓칠 수 없잖아. 제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아직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보다 5살이나 많으면서 아직 한 푼도 안 모아놨다는 게 말이 되는 거니? 엄마가 무슨 사자 직업을 바래? 아니면 부자를 데리고 오래? 그래도 성실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나이 됐으면 사회생활도 꽤 했을 텐데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드러나 보자. 그냥 핸드폰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해요. 얼마나 성실한데. 나중에 결혼하고 돈 좀 모이면 핸드폰 가게도 차린다고 했어. 근데도 돈을 한 푼도 못 모았다는 거야? 벌써부터 어떨지 눈에 뻔해. 하고 온 거 보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던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을 고생하는 거야. 알아? 돈이 없어도 우직하고 성실해야지. 사람이 뻔뻔하게 돈 없지만 결혼하겠다. 무슨 심보야? 엄마 아빠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봤잖아. 너만큼은 그냥 번듯하게 시집 보내고 싶어. 어? 세리야, 엄마 아빠 마음도 좀 헤아려 줘. 딸의 고집을 꺾으려고 저조차도 세게 말했어요. 남편은 저와 딸아이의 말다툼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요. 딸의 남자친구를 본 이후로 제 마음은 더욱더 심란해져만 갔습니다. 그 와중에 딸은 계속적으로 저에게 결혼을 푸시하였고요. 딸아이는 미술을 전공하여 지금은 입시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딸은 결혼 자금을 모아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창희 씨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돈이야 벌면 되는 건데 왜 이런 걸로 반대를 하냐고요. 더 이상 얘기 말자. 결혼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두고 보자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안 돼. 너 가서 고생할 게 뻔한데 어떻게 결혼을 시켜?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남자가 최소한의 능력은 있어야지. 어떻게 홀랑 몸 하나로 장가를 오겠다는 거야? 두고두고 생각하자.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왜 엄마 아빠가 말리는 거냐고요. 도대체. 저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저 못 말려요. 저희가 이렇게 확고하니 딸아이는 그날부터 저희와 말도 하지 않은 채 뚱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은 밖에서 잠깐 보자며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했던 행동들이 미안한가 싶어서 밖에서 이렇게 따로 보자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과 나갔을 무렵 딸아이는 남자친구를 대동하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대뜸 저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애언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일단 일어나 앉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발 셀이 저한테 주십시오. 어른들이 보기엔 제가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게 가장 걸리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목숨보다도 셀이를 사랑하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셀이 힘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핸드폰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결혼하고 나선 집 근처에 조그맣게 핸드폰 가게를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좋게 생각해 주세요. 어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일어나서 앉아서 차분히 얘기해요. 왜 무릎을 꿇고 얼른요 앉으세요. 네? 그러게 얼른 앉아서 얘기하세. 우리는 자네가 무작정 싫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천천히 얘기해 보자고. 그날 남편도 저도 꽤나 당황했어요.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고 옆에서 제발 허락해달라고 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처음엔 LH에서 나온 임대 아파트에서 조그맣게 신혼생활을 시작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착실하게 모아서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어요. 제발 허락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자식이 뭔지 자식이 힘든 길을 갈 것 같다는 예상을 하면서도 더 이상의 반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예언을 하니깐요. 몇 번의 거절과 몇 번의 설득을 거쳐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저희의 지원은 일절 없다는 조건이었어요. 딸아이를 위해서 조금은 해줄 수 있었지만 뭔가 한두 번 해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 결혼해. 엄마랑 아빠 큰 결정했어. 대신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 지원은 없을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랑 김서방 알아서 사는 거야. 알겠어? 이거 다 받아들일 거면 결혼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둬. 알겠어? 엄마 할 말은 여기까지야. 아니야, 엄마. 허락해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무엇보다 부모님 축복 속에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고마워. 이제 내 앞길 내가 알아서 할게. 결국 결혼을 승낙했고 상견례 하는 날 시댁 쪽 사람들을 보고 또 한 번 기함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위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더라고요. 시댁 식구 될 사람들은 제 기준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딸아이를 생각해서 최대한 참아보려고 애를 쓴 자리가 되었죠. 도통 화를 내지 않는 남편도 그날은 꽤나 언짢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제가 낳아서가 아니라 영리하고 영특해요. 아마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뭐 셀이야 예술 쪽으로 일하던 애이니 세상 물정 알겠어요? 제가 잘 가르칠게요. 아,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애들 집은 어떻게?
집이요? 집은 창희군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허락한 거고요. 설마 못 들으셨나 보죠? 네? 창희가요? 아니, 저희는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여유가 있으시면 사이도 자식인데 좀 챙겨주시지. 어차피 금지 5개월 외동딸 다 딸 거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미리 자식들 챙겨준다고 생각하면 좋으실 텐데 안 그러니? 엄마. 그 부분은 집에서 얘기해요. 장모님, 죄송해요. 집은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아직 저희 엄마는 잘 모르시는 얘기라서요. 뭐가 뭘 몰라? 우리는 집 못 해준다. 그건 너한테 얘기했지? 여유가 되면 진정해서도 해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그저 애들이 잘 살기만을 바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디 사돈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좋은 게 좋은 거니. 네? 그래도 전 자식들의 자립심을 길러주고 싶어서요. 본인들이 헤쳐나가는 게 있어야 모든 성취 욕구가 커지는 거죠. 그래도 그게 아닐 텐데. 저희도 외동아들에 세리도 외동딸인데 돈 좀 있으시면 애들 결혼에 지원 좀 팍팍 해주세요. 네? 나라의 시엄마 될 사람이 대놓고 집을 요구하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첫 만남에 이렇게 뻔뻔한데 앞으로는 어떨까 싶어 눈앞이 캄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불쾌한 상견례가 끝이 나고 집에 와 전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거냐며 얘기를 했죠. 솔직히 지금이라도 결혼을 업고 싶더라고요. 우리 딸이 뭐가 모자라서 저런 집에 시집을 가나 하면서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우리 셀이 이렇게 시집 보내는 게 맞는 거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 집 시부모 보니까 더더욱. 어쩜 저렇게 뻔뻔해? 아니, 솔직히 저런 부모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 안 그래? 진짜 화난다, 정말. 왜 하필 저런 집이야? 그러게. 남자 보는 눈이 저리 없어서요, 원. 그래서 포만의 자식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본인 인생 본인이 살게 해야지, 안 그래? 후회를 해도 본인 몫이고. 우리 처음 결혼할 때 생각해봐. 둘 다 무일푼이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건 우리니까 그런 거지. 모르겠다. 정말 본인이 선택한 거니 본인이 알아서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래서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나 봐. 정말 속상하다. 딸아이의 결혼으로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말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식이 힘들게 사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 이것저것 많이 해줬어요. 집도 조그만 거지만 전세로 하나 얻어주고 결혼 준비도 말이죠. 처음엔 사이도 고마워하더니 점점 제가 해주는 게 당연시되는 모습이 많이 비춰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득하더라고요. 엄마, 고마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엄마 손을 빌리게 되네.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엄마 두고 봐줘. 그래, 행복하게 잘 살기나 해. 엄마 이렇게 마음먹고 결혼시키는 거니까 진짜 행복만 해야 해. 알겠지? 김서방, 너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만 듬뿍 받고 살아. 알겠지? 너 행복하면 그냥 엄마는 그걸로 됐으니까.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장가는 참 잘 간 놈 같아요. 이렇게 예쁜 신부에 능력 있는 처가에. 사위가 저런 소리를 할 때마다 참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결혼을 승낙했으니 더 이상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장점만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딸아이가 부탁한 날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줄 수 없을까? 뭐, 또 엄마가 좋은 소리 하지 않을 게 뻔하긴 한데.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할 말 해봐. 엄마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안 그래?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창희 씨 말이야. 핸드폰 대리점 하나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조그맣게 지원 하나만 해주면 안 될까? 창희 씨는 절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 매일 남의 밑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도 경력도 있어서 대리점 운영할 능력은 되거든.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그래도 내 신랑 기 세워주고 싶어서 그래. 이제 가장이니까, 딸아이의 말에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집도 결혼 준비도 모자라 대리점을 내달라는 말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제 딸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제 딸은 어디서나 경우가 바르고 오히려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애였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바뀐 모습에 솔직히 놀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인가 싶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딸아이가 저렇게 애원을 하는데 참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이 뭔지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곤 했지만 사이가 잘 살아야 내 딸이 잘 사는 거니 이번까지만 도와주기로 했죠. 세리야, 엄마, 솔직히 너 이런 모습 낯설어. 네가 어디 이런 부탁하래야? 김서방이 부탁하라고 말하디? 솔직히 말해봐. 아니야, 그런 거 절대. 그냥 내가 창희 씨 기 세워주고 싶어서 그래. 정말이야. 창희 씨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거잖아. 안 그래? 그건 그렇지만 참 네가 이럴 때마다 엄마는 너 안 같고 꼭 다른 사람 같아서 이상해. 너 이런 부탁할 애가 아니잖아. 전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 결혼 전 사이에게 핸드폰 대리점도 차려주었어요. 그저 딸아이 잘 살기만을 바래서요.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썩 마음에 드는 혼처는 아니었지만 최대한 딸의 행복을 빌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았거든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딸아이를 보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이였지만 이왕 결혼했으니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저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다 보니 참 마음이 헛헛하더라고요. 당신 세리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린 좀 즐기면서 살자고.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행복만을 빌어야지. 그래야지.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당신도 고생했어. 우리 무일푼으로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세리 시집 보내고 나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드네. 이젠 진짜 그냥 행복만을 빌어야지. 당신이랑 나도 이제 즐기며 살자고. 그렇게 남편과 서로 마음으로 위하며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결혼하고 통 연락이 되지 않던 딸이 결혼 2주 만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곧장 전화를 해봤지만
딸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행히 예전 결혼하기 전부터 가족끼리 위치 추적 서비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딸아이가 어디 있는지 파악은 금방 되었죠. 지금 딸아이가 있는 위치는 여수 밤바다이더라고요. 서둘러 남편이랑 같이 여수 밤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다에 도착해서 한참을 민박과 호텔을 다 뒤졌어요. 그래도 없길래 밤에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여수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밤에 바다에 홀로 신발을 벗어두고 바닷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딸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애아빠가 딸을 잡았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문자 하나 보내놓고 너 문자 보낸 거 사실이야? 근데 네가 왜 바다에 뛰어들어? 일단 세리랑 당신 모두 놀란 것 같은데 좀 따뜻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고. 어떻게 된 건지. 아유, 세리야,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엄마, 아빠. 내가 뭐하러 살아. 그렇게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 박아가면서 결혼했는데 결국 이 꼴이 난 걸. 딸아이의 문자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엄마, 미안. 나 이혼당했어. 왜냐면 사실 창희 씨한테 여자가 있더라고. 집이며 핸드폰 대리점이며 모두 다 해줬더니 이제 집에서 살림이나 하래. 바람 사실을 들키고도 뻔뻔해. 엄마, 나 이대로 못 살아.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했는데 고작 2주 만에 이런 꼴을 보여서 너무 미안해. 나도 내가 한심해서 견딜 수 없어. 이런 문자 내용을 보고 딸아이를 샅샅이 찾았던 것이었죠. 다행히 바닷가에 뛰어들기 직전 딸아이를 찾아낼 수 있어서 모든 거에 감사했어요. 사이는 알고 보니 원래부터 여자가 있었고 돈 많은 집인 것 같은 저희 딸을 대놓고 꼬셨더라고요. 사탕 발린 말을 하면서 말이죠. 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돌려놓고 그 전세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대리점엔 본인이 사귀고 있던 상간녀를 떡하니 직원으로 앉히고요. 결혼하자마자 완전 180도 달라진 거죠. 딸아이가 울면서 따지니까 이제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더 이상 너희 집에서 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너희 엄마 하는 거 보니까 딱 사이즈 나오잖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적선했다고 생각해. 나 대리점 내준 거는. 그리고 전세금은 그동안 내가 네 비 맞춤 값이고, 안 그래? 맨날 징징거리는 네 꼴도 이제 지겨워. 서로 갈 길 가자. 그래야 너도 행복할 거야. 알겠어? 아님 평생 이 꼴 보고 살던가. 네가 근데 그럴 깡이나 있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그동안 돈 때문에 내 비 다 맞췄던 거야? 대리점에서 대박 나면 엄마한테 다 갚을 거라며. 내가 그렇게 우스웠니? 내가 네 바람 모를 줄 알았어? 기가 막힌다. 나 이대로 못 넘어가. 소송할 거야. 어차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해놓고 소송한다고 하면 너네 엄마가 뭐라고 생각할 건데? 너 너네 엄마한테 또 못 박는 거야, 알아? 철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 없냐? 그냥 나가 죽어. 그게 빠를걸? 그래야 너네 엄마가 덜 속상하실 테지. 무지막지한 사이놈은 저런 말을 했다고 해요. 딸아이는 뭐에 홀린 듯 저에게 또 한 번 실망을 줄 수 없어 바닷가로 갔던 것이고요. 전 그 얘기를 들으니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내 딸을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태까지 제일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너 죽었으면 엄마 못 살아. 엄마도 바로 따라갈 거야. 알겠어? 다신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미안해 정말. 아빠 죄송해요. 내가 진짜 너무 모자랐어. 아니, 뭐에 홀렸었나 봐. 그냥 그 사람 말이면 다 믿게 되었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 네가 뭔 잘못을 해. 작정하고 속이면 원래 아무도 못 당해. 두고 봐. 사랑구실 절대 못하게 할 거니까. 전 그 길로 바로 사이의 대리점에 찾아갔어요. 사이는 생각보다 더 뻔뻔하더라고요. 저를 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으니까요. 오히려 저를 보자마자 비웃더라고요. 내 언니와 함께 말이에요. 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감히 네가 내 딸을 울려? 이 대리점 그 천세금 너한테 들어간 돈들 다 가져올 거야. 두고 봐라. 소송 준비해. 알겠어? 이거 이미 제 명의고요. 뺏을 테면 뺏어 보세요. 뭐 집이야 어떻게든 된다 하지만 가게는 어떻게 뺏을 건데요? 그리고 딸을 얼마나 못나게 키웠으면 이렇게 잘 속아요.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좀만 잘해주면 해벌쭉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내가 이대로 물러나나 안 물러나나?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 저도 다 알아볼 만큼 알아본 거니까. 답답한 무남동녀 외동딸을 탓해야지. 어디 여기 와서 참나. 전 딸아이와 변호사를 찾아가 바로 소송을 걸었어요. 혼인무효소송과 함께 그동안 사이에게 들어간 돈,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소송 걸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혼인무효소송은 참 까다롭더라고요. 함께 상간녀 소송을 같이 이어나갔습니다. 상간녀에겐 5천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떨어졌고 애초부터 바람이었기 때문에 길고 긴 소송을 통해 혼인 무효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사이에게 들어간 전세금과 대리점 투자금은 회수할 수 없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전 알아서 돈을 회수할 방법으로 머리를 굴렸죠. 명예훼손이고 나발이고 대리점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뻔뻔한 불륜 남녀라고 말이죠. 이 피켓을 본 사람들은 점차 발길이 끊겼고 지역 카페에다가도 아주 대놓고 망신을 주었어요. 그 여파가 법보다 크더라고요. 사인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내가 고소할 거예요. 어디 봅시다. 벌금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안 그래요? 당장 그 피켓 안 치워요. 내가 지금 얼마나 손해인 줄 아냐고. 당신 때문에 장사고 뭐고 다 글렀어, 알아? 가만히 있나 봐라, 내가. 마음대로 해. 나 돈 많아. 벌금 내면 돼. 너 여기서 내가 얼굴 못 들게 할 거야. 너랑 천연이랑 그리고 전연 부모도 저러고 사는 거 아니? 너네 다른 데서 가게 차리잖아? 또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할 거야. 너 취직하잖아? 그 회사 가서 또 피켓 들 거야. 너네들이 결혼해서 애 낳잖아? 애 학교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할 거야. 두고 봐. 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 고소 안 무서워. 알겠니? 진짜 끈질기네. 아휴,
아니, 돈도 많은 집에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요? 내가 걔 비위를 얼마나 맞춰줬는데 그냥 적선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나 지금도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요. 제발 줄 돈 없어요. 그니까 제발 가세요. 제가 이렇게 엄포를 놓자 사이놈은 그제야 잘못 걸렸다는 듯이 생각이 많아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고 벌금형을 맞았어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장사는 망했고 사이놈은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을 돌려주더라고요. 제가 전세금까지 내놓으라고 하자 그 돈은 다 썼다며 배째라는 식이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잖아요. 뭘 얼마나 뺏어가고 싶으신 거냐고요? 아, 가게 망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뭘 더 달라고 하냐고요? 그 돈 이제 없어요, 저한테. 저도 이제 개털이라고요. 그니까 이제 그만 오시고 그만 괴롭히세요. 네? 여자애 하나 물어서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했던 놈한테 내가 이대로 끝낼 줄 알아? 나 이대로 못 끝내. 다 돌려받을 거야. 알겠니? 네 신장이라도 팔아서 갚든지 해. 난 그 돈 무조건 돌려받아야겠으니까. 아, 혹시 그 상간녀 부모는 네가 이런 사람인 거 아니? 내가 다 퍼뜨려 줄까? 딸이 지금 어떤 남자를 만나면서 인생 허비하고 있는지? 아, 아니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할 말 없나? 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인을 통해 상간녀 부모님까지 알아내서 상간녀도 못살게 굴었죠. 결국 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든 사이놈은 모든 돈을 다 돌려주더라고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처절하게 싸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치열했죠. 딸아이가 만나는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 건 아시죠? 상간녀 소송으로 벌금 5천 때려 맞은 건 아실 거고, 그 남자가 지금 제가 해준 전세금까지 빼돌려서 안 주려고 하네요. 뭐 느끼시는 바 없어요? 정상적인 어른이라면요. 아니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딸이 그런 인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안 헤어졌다는 건가요? 아직도 안 헤어졌으니까 제가 댁을 찾아왔겠죠.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 설득해서 제 전세금 꼭 돌려달라고 말 좀 전달해 달라고 하실래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 바랍니다. 딸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면요. 저 이대로 안 끝내요. 만약 제 돈 다 돌려받지 못한다면 딸 앞날도 어딜 가서든지 상간녀 꼬리표 붙게 할 거니까 그리 하세요. 그럼 전 이만. 저의 엄포의 상간녀의 엄마는 상간녀를 닥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참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전 값지게 모든 걸 다 얻어냈죠. 딸아이는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다시 마음을 잘 추스르고 있었고요. 그렇게 길고 긴 소송과 싸움이 끝이 났고 이 일을 계기로 딸아이도 저도 남편도 모두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딸아이에게 아픈 상처지만요. 지금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딸아이도 한층 더 성숙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왕 벌어진 일,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면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도 딸아이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많아 보였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 이번 일로 나 많이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그거면 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너 건강하고 이제 당당히 살아가면 되니까. 그래, 우리 딸.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우리 잘 살아보자. 엄마, 아빠, 내가 정말 잘할게요. 이제 절대로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줘. 그리고 지켜봐줘. 그렇게 마음을 다져갔고 동네에서 듣기론 그 사이란 놈은 돈 한 푼 일절 얻게 되자 상간녀와 찢어져 또 남의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팔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동네가 그 동네인지라 가끔 대리점에 가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는 통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얼마나 고소하던지. 제 딸은 웃음도 되찾고 지금은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시 미술 강사를 하다가 본인 작품에 몰두하게 되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였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벌레보다 못한 인간을 차라리 이렇게라도 떼어내고 다시 제 딸이 새 출발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 나날들입니다. 그때 그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후회스럽지 않아요. 그래도 제 곁에 저를 언제나 응원해주는 남편, 그리고 예쁜 딸이 늘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세상 어떤 풍파나 굴곡에도 굴하지 마시고 앞을 헤쳐나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